130년 역사의 거대한 제국 코카콜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2025년 단 3개월 만에 주가가 11% 넘게 폭락하며 시가총액 수십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S&P 500 지수가 상승한 것과는 정반대의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한때 전 세계인의 갈증을 해소하며 시대를 상징했던 이 붉은색의 거인이 이제는 통제불능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심장부인 북미 시장의 출하량은 3%나 감소했고, 유럽에서는 금속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대규모 리콜 사태까지 터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출 성장률은 7%대에서 2%대로 곤두박질칠 전망이며, 수익성을 나타내는 운영 마진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과연 코카콜라가 이 균열을 막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거대한 제국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몰락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카콜라, 이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시원한 탄산과 짜릿한 청량감을 떠올립니다. 1886년 약사 존 펜버턴의 손에서 우연히 탄생한 이 갈색 음료는 지난 130여 년간 단순한 음료수를 넘어 하나의 문화이자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지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판매되며 OK 다음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가 코카콜라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만들었듯 코카콜라는 전 세계 구석구석에 자신들의 유통망을 촘촘히 깔았습니다. 슈퍼마켓은 물론이고 사막 한가운데 작은 가게에서도 코카콜라를 찾을 수 있는 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들의 성공 신화는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는 행복을 파는 회사를 자처하며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지요. 크리스마스에 흰 수염과 빨간 옷을 입은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대중화시킨 것이 코카콜라의 마케팅이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들은 음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순간,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저녁, 축제와 같은 특별한 날의 기억을 팔았습니다. 이런 전략은 완벽하게 성공했고, 코카콜라는 20세기 내내 소비자의 마음속에 행복과 특별함의 동의어로 각인되었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흔들리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펩시라는 강력한 라이벌의 도전도 있었고, 수많은 음료 브랜드가 나타났다 사라졌지만 코카콜라의 아성은 굳건했지요.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철옹성과 같았습니다. 핵심 원액은 애틀랜타 본사에서 극비리에 제조하고 전 세계 각지에 위치한 보틀링 파트너사들이 이 원액을 받아 물과 탄산을 섞어 병에 담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마치 애플이 iOS라는 핵심 운영체제는 직접 만들고 전 세계 공장에서 아이폰을 조립해 판매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전략 덕분에 코카콜라는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었고, 막대한 이익을 거두며 세계 최고의 브랜드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제국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맹목적으로 행복이라는 감성적인 메시지에만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신이 마시는 음료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를 꼼꼼히 따지기 시작했지요. 건강과 웰빙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편의점이나 카페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확인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칼로리, 당 함량, 그리고 인공 첨가물 여부를 확인하실 겁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은 코카콜라의 심장, 즉 설탕을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코카콜라의 짜릿한 달콤함은 바로 이 설탕에서 나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탕은 비만과 당뇨병 등 각종 성인병의 주범으로 지목되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설탕세 도입이 논의되고
학교에서는 탄산음료 판매가 금주되기 시작했죠. 마치 19세기에 마차를 만들던 회사가 자동차의 등장을 애써 외면했던 것처럼 코카콜라는 설탕음료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를 오랫동안 과소평가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2025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대 제국의 균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전성기는 눈부셨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코카콜라는 단순한 1등이 아니라 유일한 승자처럼 보였죠. 올림픽 공식 후원사, 월드컵 공식 파트너 등 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에는 항상 코카콜라의 로고가 함께했습니다. 이는 코카콜라가 승리와 열정, 그리고 최고의 순간을 사람들의 뇌리에 깊숙이 박아넣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당시 코카콜라의 주식을 사는 것은 마치 가장 안전한 은행에 돈을 예금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여겨졌습니다.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지요. 그들의 전략은 성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북미와 유럽 시장을 넘어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 신흥 시장으로 무섭게 뻗어나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지역 음료만 마시던 어느 작은 마을에 처음으로 코카콜라가 들어왔을 때의 풍경을 말입니다. 그들에게 코카콜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서구의 풍요와 현대적인 삶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코카콜라는 이처럼 막강한 브랜드 파워와 자본력을 이용해 전 세계 음료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다이어트 코크, 코카콜라 제로 등 다양한 파생 상품을 성공시키며 소비자들의 다양한 입맛을 공략하는 데도 성공했지요. 하지만 이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서는 서서히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코카콜라의 성장을 이끌었던 핵심 동력, 즉 탄산음료 시장 자체가 정체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설탕이 가득 든 음료를 마시는 것을 주저하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생수, 차, 주스, 그리고 기능성 음료들이 빠르게 채워나갔습니다. 이는 마치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성기를 누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전기차가 조용히 시동을 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위협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졌습니다. 코카콜라도 이러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미닛메이드, 파워에이드, 다산이 등 다양한 비탄산 음료 브랜드를 인수하거나 출시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지요. 하지만 문제는 코카콜라 제국의 근간이 여전히 코카콜라라는 단일 브랜드에 너무나도 깊이 의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체 매출과 이익의 절대적인 부분이 여전히 빨간 캔의 원조 코카콜라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건강음료들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코카콜라 한 캔 판매가 줄어드는 것을 만회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항공모함이 갑자기 방향을 틀기 어려운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은 코카콜라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소비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대기업의 획일적인 제품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작지만 특별한 브랜드를 선호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예쁜 디자인의 건강 주스, 지역 장인이 만든 수제 콤부차, 특별한 기능성을 강조하는 에너지 드링크 등이 이들의 선택을 받기 시작했지요. 코카콜라는 이들에게 아빠 세대가 마시던 낡은 음료라는 이미지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음료를 마시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명백한 신호 아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코카콜라의 느린 몰락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2025년 코카콜라의 위기는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일까요? 여기에는 5가지 명백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식시장의 냉혹한 평가입니다. 3개월 만에 주가가 11%나 추락한 것은
단순한 조정을 넘어섭니다. 특히 같은 기간 S&P 500 지수는 오히려 9% 넘게 상승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 전체가 아닌 오직 코카콜라라는 기업 자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마치 반에서 다들 성적이 올랐는데 혼자만 떨어진 학생과 같은 신세지요. 투자자들은 더 이상 코카콜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믿지 않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는 안방 시장의 붕괴입니다. 북미 시장 출하량이 3% 감소했다는 소식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북미는 코카콜라의 상징이자 가장 큰 수익원입니다. 이곳에서의 판매량 감소는 다른 지역에서의 성과로 메우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이는 마치 한 국가의 수도가 적에게 함락되는 것과 같은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소비자들이 코카콜라의 심장부에서부터 등을 돌리고 있다는 뜻이며, 이는 브랜드 충성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의 악화입니다. 운영 마진이 4.1%포인트나 하락했다는 것은 회사가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똑같은 김밥을 100줄 팔아도 작년보다 남는 돈이 훨씬 적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출이 유지되거나 소폭 늘더라도 이익이 줄어든다는 것은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경쟁 심화로 인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의 압박을 회사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기업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장기적인 위기의 전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브랜드의 핵심 가치인 신뢰의 붕괴입니다. 2025년 유럽에서 발생한 금속성 물질 오염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는 코카콜라의 명성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30년간 깨끗하고 안전하며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을 제공한다는 믿음을 팔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근간이 흔들린 것입니다. 이번 리콜은 코카콜라, 환타, 스프라이트 등 주력 제품 대부분을 포함했으며 벨기에 공장에서 시작되어 유럽 10개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안전 문제가 제기된 제품을 예전처럼 마음 편히 마실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은 코카콜라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설탕이라는 원죄입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설탕 음료가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건의 새로운 당뇨병과 심장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목합니다. 코카콜라가 제로 슈거 제품을 통해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코카콜라 이퀄 설탕물이라는 대중의 인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점점 더 기능성 음료, 식물성 음료, 천연 성분 음료를 찾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위기는 단순히 몇 가지 악재가 겹친 것이 아니라 설탕에 기반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시대의 흐름과 충돌하면서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전방위적인 위기 신호에 직면한 코카콜라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제국은 조용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가장 눈에 띄는 움직임은 탈콜라 전략의 가속화입니다. 2025년 현재 코카콜라는 더 이상 스스로를 탄산음료 회사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종합음료기업으로의 변신을 선언했지요. 물, 차, 커피, 스포츠 음료, 식물성 음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음료 카테고리에서 공격적인 인수합병과 신제품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는 파워에이드와 바디아머라는 두 개의 브랜드를 활용한 이중 전략을 구사하며 점유율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위협인 건강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 코카콜라 제로 슈거에 모든 마케팅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카콜라 제로슈거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며 전체 판매량 감소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 회사가 내연기관차 판매는 줄어들지만 전기차 판매를 늘려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려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단순히 설탕을 빼는 것을 넘어 비타민이나 전해질 등을 첨가한 기능성 음료 시장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음료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가 바로 이러한 기능성과 개인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2025년 2분기 실적을 보면 가격 인상 덕분에 매출은 소폭 성장했지만 실제 판매량 자체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가격을 올려서 겨우 외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 더 많은 소비자가 코카콜라 제품을 선택하게 만드는 데는 실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2025년 초 유럽을 강타한 대규모 리콜 사태는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오염물질의 원인이었던 벨기에 공장의 문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거대 기업의 품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지요. 경쟁 환경 역시 코카콜라에게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펩시코는 일찌감치 스낵 사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여 음료 시장의 부진을 만회하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작고 민첩한 신생 브랜드들입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Z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독특한 스토리와 건강을 앞세운 제품으로 틈새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라는 거대한 항공모함이 방향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이 작은 쾌속정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 현재 코카콜라는 여전히 막대한 이익을 내는 거대 기업이지만 그들의 발밑 집안은 분명히 가라앉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30년 역사의 음료 제국 코카콜라가 마주한 거대한 균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2025년 3개월 만에 11% 주가 폭락, 북미 시장 판매량 감소, 유럽에서의 대규모 리콜 사태는 결코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설탕 음료 시대의 종말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거인이 어떻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들입니다. 코카콜라는 아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현금 창출 능력을 가진 위대한 기업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독점적 지위는 이제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코카콜라의 미래는 그들이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로 슈거와 같은 미봉책을 넘어 사람들의 건강과 지구 환경까지 생각하는 종합 웰니스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마치 IBM이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대를 뒤로 하고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했던 것처럼 코카콜라도 콜라라는 과거의 영광을 뛰어넘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서서히 잊혀간 수많은 과거의 1등 기업들처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될까요? 이 코카콜라의 이야기는 비단 한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외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변했고 소비자는 더욱 똑똑해졌습니다. 더 이상 브랜드 이름값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회사 혹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코카콜라의 위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코카콜라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거대 제국의 황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롭고 깊이 있는 비즈니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